지금부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주최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주요 국정 100대 과제 선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김은종 연구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2016년 4월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로 과도하게 차별받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학력 학벌 차별 관행 철폐와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약속하였는데요.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이를 공공기관의 채용에만 한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영역과 입시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과제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문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소장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양대 로스쿨 입시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하는 출신학교 등급제를 한양대가 운영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넘어 교육기관의 입학 전형 단계에서조차 이런 음성적 차별 관행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였습니다. 또한 고용부와 대한상의 519개 기업 인사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스펙이 바로 학력과 출신학교명이었습니다. 입시나 채용에서 이렇듯 학력과 학벌을 중요한 선발의 잣대로 보고 있다 보니 학생들은 명문대 진학을 위해 과열 사교육에 매달리고 취업 준비생들은 학력과 학벌에 의한 열패감에 시달리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스펙 마련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년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0%가 넘는 국민들이 이러한 학벌주의가 지속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출신학교로 인해 차별이 있다는 인식이 90%에 육박하고 대학 서열화나 학벌주의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 앞에서 국민들은 자녀를 위한 사교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을 시킨다는 국민들의 인식은 사교육 문제 해결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해소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력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와 사교육의 관련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보자 68.6%가 학력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꼽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사교육비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5.6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와 사교육비 통계는 지금까지 학력 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과 법 제도적 장치가 혁신적이고 강도 높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기간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캠프는 블라인드 테스트는 전면 도입합니다. 학력 출신학교에 따라 입시와 취업 등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령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력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입니다. 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책임자 또한 단기적으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하고 학력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여 당시 평가단의 가장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약집에도 입학, 고용, 승진에서의 학력과 학벌을 차별하는 관행을 철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19대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 모두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법률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현재 20대 국회에도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담은 유사 법안이
5개 정당 총 77명의 의원에 의해 4개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과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블라인드 채용 방안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의무화하고 그것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라는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현재 과도한 스펙 때문에 고통받는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이행해야 할 100대 과제를 정리함에 있어 학력 학벌 차별 관행 철폐라는 중요한 과제를 단지 채용 절차 공정화법 개정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확대는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채용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 입시, 채용, 승진 전반에서의 학력 학벌 채용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학력 학벌 차별의 벽은 단순히 취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국민들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학교 성적표를 일반고의 것보다 우대한다는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과 학벌을 가리고 취업 산발 경쟁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임금이나 승진, 배치 등에서 차별을 받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학력 학벌 차별 관행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의무화에만 한정되면 민간기업은 현행 채용 관행을 유지할 것이고 이것으로는 채용 부분에서조차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민간기업들은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능력중심 채용에 대해서도 약간의 제스처만 취하고 입사 지원서에는 여전히 학력과 출신 학교를 중요한 항목으로 두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정책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그 변화의 폭이 미미합니다. 결국 민간기업이 변해야 채용시장과 고용 영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한데 이는 법적 장치를 통해서만이 실효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넘어야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시선, 기업들의 편의에 근거한 압력은 법 제정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교문위 공청회에서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헌법 11조 등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대기업 등의 권력이나 사인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평등권이 침해되면 법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업의 사적 자치가 국민의 평등권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권력을 갖고 학력 학벌주의를 조장하면서 파생된 심각한 피해를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학력 인플레 현상과 과도한 경쟁,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고려할 때 고용 전반에 걸쳐 학력 출신학교 차별을 금하는 것은 과도하다 볼 수 없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면 지원자의 직무 관련 능력을 더 자세하게 평가하게 됨으로써 기업에 더욱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올해 5월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시 영역에서 출신학교를 가리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 무려 96.2%가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고 95% 이상의 응답자가 기업 채용 시 학력과 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출신학교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 80.1%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답변했으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로 차별 관행이 개선될 거라는 응답이 90.5%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요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역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들은 제재 조항이 없는 선언적 성격이기에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고용정책기본법의 정신을 기본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핵심 영역인 입시와 고용 부분을 포괄하여 어떻게 차별화해서는 아니 되고 차별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입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갈 100대 과제를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을 송두리째 뒤흔든 학력 학벌 구조를 혁파하고 새롭게 교육의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기인 만큼 주요 국정 100대 과제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선정해 주십시오. 새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학벌로 공고화된 높은 벽을 허물고 누구나 자기가 가진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해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요구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같이 입시, 고용, 승진에서의 학력 학벌 차별 관행 철폐,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 확대, 로스쿨 입시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모두 이행할 수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주요 국정과제에 선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만약 최근 언론에 보도한 것과 같이 채용 절차 공정화법 개정으로 채용 영역에서만 학력과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까지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민간 영역과 또 입시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단체 백인 평가단에서 주신 공식적 답변과는 명확히 위배되는 것이고 공식 공약집에 언급한 입시 채용을 제외한 고용 영역도 배제되는 것입니다. 학력 학벌차별금지법 제정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이미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77명의 4개 정당 의원에 의해 4개나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학력 학벌 차별 관행 철폐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매우 높은 것을 국회가 반영한 노력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미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이 합의에 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이 기자회견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